조색의 문제 유형 및 출제 경향에 관한 어, 부수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휴 앤 톤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. 휴 앤 톤. 모든 색들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색상에 관한 속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톤에 관한 속성, 색조에 관한 속성이 있습니다. 자, 색상과 색조에 관한 속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휴앤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들어가 있는 원색이 무엇인지가 먼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무채색이 혼합됐느냐가 그 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.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톤이 이렇게 13개의 톤이 있죠. 이 13개의 톤 중에서 이렇게 새뜻한 그 비비드 톤을 제외하고 나머지 톤들은 전부 다 무채색이 섞이게 되는 건데요.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채색은 화이트가 섞이는지 아니면 중명도에 회색이 섞이는지 아니면 검정이 섞이는지에 따라서 크게 먼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더 세분화하자면 그 중에서도 밝은 회색이 섞이는 건지 아니면 조금 어두운 회색이 섞이는 건지에 따라서 이 톤들이 결정이 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원색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틴트 시리즈라 해서 화이트가 섞이는 거죠. 점점. 그래서 무채색이 혼합되는 화이트가 섞이는 명청색 계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딥톤, 다크톤 쪽으로 내려오는 검정이 섞이는 톤이 있습니다. 이거 쉐이드 시리즈라고 하죠. 자, 그리고 나머지 중간 부분의 이 부분들이 다 회색이 섞이는 건데 그 회색도 조금 밝은 회색이 섞이느냐 좀 어두운 회색이 섞이느냐로 결정이 되고요. 물론 중명도의 회색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우리가 크게 여러분들이 색을 봤을 때 단순히 독립적인 어떤 색상으로 봐서 딱 이 색을 보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색표를 받아 보시면 그 색표에서 혼합된 무채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아봤을 때, 이게 혼합된 무채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렇게 그 색채 재현 및 오차 보정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줄 때 특히나 우리가 조색을 해서 붙여줘야 되는 거는 그만큼 정확하게 색을 재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쉽게 여러분들이 그 유채색에 들어가 있는 유채색의 색상 원색의 조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악하셔야 되는 게 들어가 있는 무채색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혼합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겠죠.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기초 중에 기초여서 저희가 13개의 톤을 전부 다 조색해보는 실습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특히나 들어가 있는 무채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재현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명청 계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쉐이드 시리즈, 암청 계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. 나머지가 그레이 시리즈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는 또 어떻게 달라요? 우리가 채도 단계, 명도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그러면 혼합되는 무채색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.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당연히 혼합되는 무채색의 명도가 달라지는 거고요. 혼합되는 무채색의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같은 그레이라고 하더라도 밝은 그레이가 섞인다고 하더라도 좀 많이 섞여서 비율이 그레이가 훨씬 더 많아질 때는 라이트 그레이시 그 비율이
뭐 한 절반 절반 이상 된다 하면 우리가 소프트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을 받아봤을 때 단순하게 내가 이거 무슨 색 계열이다 라는 어떤 감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성들이 있죠. 이렇게 밝아지면서 조금 더 새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. 어두워지면서 진해지는 느낌이 있는데, 물론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는 계열도 물론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색종이 색을 다 조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, 명청 계열로 간다고 해서 화이트의 양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. 물론 화이트만 섞어준다고 해서 이 색깔이 따박따박 나오는 건 물론 아니고요. 이 안에서도 물론 무채색 중에서도 약간의 블랙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,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게 페이톤인지 소프트톤인지를 구분하실 줄 아는 능력과 함께 주가 되는 무채색이 뭔지를 파악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색 문제의 유형을 파악을 하실 때 어떤 색표가 와서 붙던 간에 먼저 색상의 뭐 그린인지 지화인지 뭐 블루인지 블루그린인지 그런 색상을 파악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. 그 색상에 원색이 들어가 있는 3원색 중에서 어떤 원색이 들어가 있는지도 파악하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들어가 있는 무채색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혼합을 해주시면 색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재현이 가능하겠죠. 자격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걸 완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.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총 재현해야 되는 삼속성을 제외한 조색 문제, 색채 조색 문제는 한 3개 정도의 색을 조색을 한다고 봤을 때 적어도 10분 이내에 색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법 혼합의 경우에는 많이 혼합하고 막 색을 오래 만든다고 해서 잘 만들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제가 그 색을 파악해서 색을 만든다 했을 때 거의 5분 이내에 그 색이 재현이 되어야만 가장 가까이에 근접한 색을 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. 요 챕터에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합되는 무채색의 종류가 무엇인가, 크게는 뭐라고요? 화이트, 블랙, 그레이,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게 혼합돼서 지금 그 톤을 이루고 있는가를 꼭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시험 때는 당황스러워서 우리가 색을 보는 알던 색도, 많이 그동안 봐왔던 색도 굉장히 좀 뭐랄까 제대로 보기가 힘들게 당황스럽게 우리가 다가올 때가 많은데요. 여러분들 절대 시험장에 가셔서 색표를 받자마자 그냥 무조건 혼색부터 해나가시는 게 절대 아니라 먼저 그 색을 차분하게 파악을 하시는 거, 분석을 하시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해 드립니다.